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초반 분위기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 10월 그대로 가져갈까? 변화를 줘야 되나? 적극 매수 더 들어가야 될 섹터는? 그 고민 지금부터 답 드릴게요.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현금 왜 이렇게 늘려요? 뭐 불안해져요? 이런 질문 드릴 때 더 좋아질 거라서 그 좋아질 것들을 대비해서 현금 가지고 있으십시오 하셨습니다. 포트 변화가 가장 궁금한데 그 전에 앞서서 시장 질문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연휴 이후에도 이렇게 갑니까, 과장님? 우선은 아무래도 수요 공급단에서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불균형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들면 다 팔리는 이런 수준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또 이제 전망 자체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제 쇼티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사이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비중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없다. 지금 한 주 동안에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가장 비중이 높으셨잖아요. 네. 이와 관련돼서 팔아주세요 이런 고객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하셨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하면서 사이클 너무 오히려 좋다? 현재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다. 수급은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포트폴리오도 40%까지 반도체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취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신고가 계속 달성하면서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얼굴이 점점 매주 지나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시장에 반영을 하는 표정으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9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이 장중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9,900원이 장중 고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9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때 1월에 96,800원 갔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자, 조금 전 우리 이 과장님께서 반도체 늘렸어요라는 힌트 드렸죠. 포트폴리오 변화부터 바로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30%였던 반도체가 40%로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를 지난주에 10% 줄였단 말이죠. 그런데 비중을 바이오 쪽으로 적극 늘려가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띄네요. 25%로 늘렸습니다. 전력기기와 방사는 10% 그대로 유지되고요. 음식료도 10% 그대로 가져갑니다. 신규 편입된 섹터가 눈에 띄네요. 원전을 5% 담아가면서 산업재에서 달라진 시각도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부터 풀어가 봐야겠죠. 저희 사이클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이제 계속 그 쇼티지를 통한 사이클이 연장된다라는 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샘 올트먼이 방한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게 월캐파보다 더 많은 디램이 필요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불지펴주는 의미인 것인가? 반도체를 늘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딱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맞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오픈 AI에서 뭐 700조 규모잖아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여기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의 뭐 전체 디램 캐파가 삼성전자가 60만 장이 월에 나오게 되고 SK하이닉스가 월에 한 50만 장 정도 나오게 되는데 월에 90만 장을 요청을 했단 말이죠. 거의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어찌 보면 쫄랐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더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과거로 따지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렸었던 부분인데 네. 뜨거운 따뜻한 겨울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이상 기온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뜨거운 겨울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반도체는 아무래도 더 강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를 한 차례 더 들어가서 보면 삼성전자 9월 18일에 담으셔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하고 오늘 9만 전자 찍는 걸 보면서 지금 기분 좋게 웃고 계실 텐데 10만 전자 이대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 자체가 지난주에 과열이 돼서 한번 하락이 좀 크게 왔었었는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주도 업종으로 이제 계속 지켜주면서 이제 지수나 이런 것들을 방어를 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는 스트롱 바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에 이제 증설하게 되면 소부장이 낙수 효과를 크게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좋게 보셨던 이오테크닉스, 뭐 코미코, TFE 전방위적으로 다 좋은데 지금 몇몇 종목들은 음봉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IT 투톱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소부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는 이제 뭐예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지수들은 지금으로부터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아무래도 한국 시장의 특성상 단계적으로 많이 상승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부터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전 이제 바이오 사이클에서 가장 상단에 있었던 지수 위치가 2024년 이제 상반기의 지수가 아무래도 가장 높은 지수였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점, 지지선이 되면서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아래에서 좀 더 담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금산분리 완화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지주사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진다고 하면은 이제 소부장단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비중을 좀 높여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소부장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면서 챙기고 네, 그렇죠.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릴 가능성을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반전의 움직임, 수급 가도의 움직임은 계속 읽어주실 거니까 연휴 직후의 움직임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살펴봤고요. 반도체에 이어서 그럼 투톱으로 지금은 탑픽을 압축한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바이오는요. 왜 이렇게 늘렸어요? 사실 금리 인하 이후에 조금 생각보다 아쉬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래요?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처럼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 바이오 비중을 좀 높였었다가 워낙에 반도체가 세다 보니까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연휴가 지나게 되면은 반도체가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바이오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주도주가 되기보다는 개별주 종목으로 이제 급등이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이 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한 75조, 76조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바이오가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가장 변동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센 날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최애는 알테오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뷰가 바뀌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도 이슈 나오고 나서 50만 원 찍고 오히려 풋모커가 나오니까 빠지더라고요. 네. 계속 대장은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대장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부터 좀 오래 봐왔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 세론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신고가를 찍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5만 원 가까이 가서 이제 세론이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향후에는 바이오 시황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55만 원 충분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약가이나 관련된 부분들도 어제 나왔었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보니까 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요거는 실은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이후의 사이클을 대비했을 때는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이제 바이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담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오 쪽에서 오를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올릭스라든지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도 후보군에 넣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기존 최애고요. 여기에 ABL 바이오, 올릭스, 큐리언트, 바이오텍 중심으로 계속 보신다는 것. 반도체 수급 뺏길 때 바이오로 일부 편입을 해서 이제 상쇄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타자입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한 원전 궁금해요. 정말 못 가던데요, 요즘에.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글로벌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상 원전 같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이제 상황이었고요. 미국 싱크탱크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수출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반도체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린다고 했었을 때는 원전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에너빌리티 위주로요? 네, 우선은 뭐 많이 편입을 하는 단계는 당연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센데 굳이 여기서 덜어가지고 원전으로 많이 넘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던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먼저 이제 씨를 뿌려두는 전략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초 서는 거는 결국 대장이군요. 네, 그렇죠. 다른 쪽까지 확산될 정도로 지금 수급이 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압축적으로 일단 신규 편입하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SK하이닉스가 40만 닉스 달성이 나옵니다. 오늘 9만 전자 40만 닉스 역사적인 순간을 또 함께하면서 지수 3,530선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균형 잡힌 매매는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 결국은 이민석 과장과 함께 수급을 쭉 따라가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신규 편입된 원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균형 잡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연휴 이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연휴 전 마지막까지 뒷심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과장과 인사 나누면서 같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